리액트의 핵심 개발자이자 리덕스의 창시자인 댄 에브라모프. I didn't study programming. I tried going to university, but it didn't work out very well. 가장 유명한 커머스 플랫폼 쇼피파이를 만들고 개인 재산 13조 원을 달성한 토비아스 류스케. Committed to following your curiosity. There is no speed limit for personal growth. C++를 만든 비안의 스트라우스트룩. Take time to have a balanced life. Be ready for the opportunity. 그리고 그 외에도 이들은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고 인정을 받는 개발자들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개발자로서 인정을 받고 돈도 벌고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만의 학습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궁금해서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공통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젠 저도 개발을 열심히 하면 13조 원을 벌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일단 어떻게 조사를 해보았는지부터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링크드인 게시글, 개인 블로그, 인터뷰, 팟캐스트 등 모든 자료를 수집했어요. 자료 수집 도중 알게 된 사실은 개발자들은 성장 배경이 모두 달라서였는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의 팟캐스트 자료들과 인터뷰 자료들은 스크립트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텍스트로 데이터화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데이터 분류 단계입니다.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단어를 찾아내고 그걸 그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시간어치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어서 LLM에게 맡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일 한 개당 LLM을 한 번씩 호출해서 유의미한 핵심 문장을 뽑아내고 그리고 뽑아낸 문장들 중 가장 자주 언급된 내용을 다시 뽑아내면 다양한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세팅했습니다. 몇 년 전에 AI 공부를 할 때는 콘다와 포에트리를 썼던 것 같은데 요즘 나온 힙하고 간단한 UV로 가상 환경을 설정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파일 분석하고 문장 찾기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에이전트 하나가 하나의 파일에서 필요한 문장만 찾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총 50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50개의 파일 분석하고 문장 찾기 에이전트를 실행시킨다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렬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50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병렬로 처리되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50개의 파일을 분석하고 나서야 최종 분석을 하도록 시퀀셜 에이전트로 순서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분석 에이전트를 만들고 가장 자주 나오는 말과 개수를 카운트하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제 실행을 볼 차례인데요. ADK 웹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바로 대화형 에이전트를 실행을 시킬 수 있었어요. 분석을 시작하면 병렬 처리된 50개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잠시 뒤에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사 미시 패턴을 적용시키기에는 AI의 랜덤성이 문제가 되었어요. 미시 패턴의 핵심은 중복이 없어야 되고 빠짐이 없어야 되는데 파일 분석하고 문장 찾기 에이전트의 AI의 랜덤성 때문에 빠지는 내용이 생기거나 쓸데없는 말이 들어간다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먼저 호출되는 AI는 창의성을 0.3 정도로 그리고 단순 자주 나오는 의미를 카운트하는 최종 분석 AI는 창의성보다는 일관성이 중요하니까 템퍼처를 0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랜덤성 때문에 최종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상태로 에이전트를 10번 실행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검증 단계입니다. 10개의 최종 결과를 읽어보니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제미나이에게 엑셀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블로그의 원문과 인터뷰와 팟캐스트의 해당 부분을 직접 들어보면서 정성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원문을 보다 보니 두 가지의 인사이트에서도 맥락의 연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두 가지 인사이트를 비디오와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열정과 흥미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What strengths are most important for a developer? I think it's interest. There will be fields or topics that you feel like, oh, that's my calling. I'm better at doing this than doing that. The way they learn, so the way they are curious and hungry to do things. And it's an amazing experience, and I love them as contributors, and they're great developers. They're just great junior developers. See if you enjoy it. 3 or 4 different topics that really interest you. Figure out what you actually like doing, and maybe you realize, okay, I like web development, and see, is this something I even enjoy? 많은 개발자들이 열정과 호기심을 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To get to the point of being proficient as a developer, but you're going to know that you're in a field that you really enjoy because you may spend a year learning web development only to realize you really don't like it that much, and that's a really terrible feeling to think you wasted a year of your life on something you really don't even enjoy. 좋아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1년이나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moment that you find a job that you're really passionate about is the moment that you unlock this new level within which you can come into your own and you can grow your development skills in ways that you previously you didn't have access to. Achieve my dream job and combine music and engineering that really fueled my desire to be the best developer that I can be. 개발 분야 내에서도 게임, 음악, 패션, 반려동물, 자동차, 음식 등등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다양한 도메인이 있고
일을 하면서도 힘들더라도 해당 도메인을 할 때 조금 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최고의 개발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And then just go ahead and start learning the very basics of them and try to just build something. See if you enjoy it. Like, don't go super deep into it. Just like super basic game development project. Build like Pong, for example. Or build, like a to-do list application. Something really basic. And see, is this something I even enjoy? Because you may get a year into learning web development only to realize, you know what, game development sounded more interesting to me. I wish I knew that a year ago. Spend, a month, 2 months experimenting with like 3 or 4 different topics that really interest you. Figure out what you actually like doing, and maybe you realize, okay, I like web development. Now you have to figure out, do you want front end or back end? And again, do that experimentation phase. Deep down in my heart, I kind of like at a certain moment, if I feel like what I'm doing right now is not what I want, try to just like look for what is it that you really want and try to just steer your work towards that. You know it, right? Like if you at any point of time like you're working and you feel like this is not really what I want, you really know it. But that's kind of the life lesson I've had.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내가 즐기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인사이트인 직접 만들어 보기의 중요성이 나오게 됩니다. Once you've decided what you do want to get into, then I think some of the most useful things that I've found is, yeah, sure, like follow a tutorial here and there, reference those things. But it really just comes down to actually building something with it. I want to build this, I want to build this, I want to build this. It's like the exact same thing. It was just like I would just always be building projects, and eventually I just kind of learned how to program. Trying it myself, like starting new stores, but also building apps and just all these kind of things, and getting chances to make a new Rails app every time a new Rails version comes out, all this stuff. So tip number 1 is to sort of dive head first. 일단 뛰어들어라. 수영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영장 물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겁니다. 많은 개발자들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최고의 학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For me, it's always been the case that I've learned the most when I've tried to solve things on my own. I wasn't going to build just a solution to my own problem. I was going to build a tool for things that needed. I think that the side projects that are always the most successful are the projects that are solving your own problems. I started building this thing for myself, to make my own job easier and to sort of codify the things that I had learned. 바로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때 실력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스스로 풀어볼 때, 나와 남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크게 되었다고 합니다. But the chances are actually that if you have the problem, I feel like probably thousands of other developers also have the problem, especially if it's like a daily frustration when you're doing a side project. You're encountering every day that's just wearing you down, it's annoying, and if you can crack that problem and really make it easier.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수천 명의 다른 개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이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That increases my mental model for what it's like to work in Shopify. And it always inspires me to, I also learn about how the world of programming has progressed. You can't lose if you do that. Even if no one uses it, you made your own life better. 여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열정과 흥미가 중요하다. 그리고 열정을 찾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만들어 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이트,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열정도 없고 만들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본인의 문제도 없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만들고 싶은 게 없는 초보 개발자라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So I recommend cloning something that already exists if you don't just have an idea of your own. Try to make anything, no matter how small, no matter how simple it is, that can be like a simple web page, or if you're not interested in web development, that could be like a simple game on the command line, like, oh, guess the number, or whatever. I recommend always starting with a really small project. If you think it's doable, make it 50% smaller. Just like super basic game development project, build like Pong, for example, or build, like a to-do list application. That walks you through building a tic-tac-toe game. Some people say, oh, like, I don't build tic-tac-toes, why I don't build games, why does it matter? But it actually shows all of these concepts in one place, and it's a really good tutorial. 아주 예전부터 리액트 공식 문서에 있던 틱택톡 게임, 인스타그램 클론 코딩, 숫자 야구 게임,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만약 초보자라면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시작을 해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ut it's just going to help you build that
not only just your understanding, but also the confidence in yourself that you can do it. 현업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개발자들도 코딩을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면 간단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보면서 하나씩 자신감을 가졌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복잡한 문제 해결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인사이트들을 모두 소개드렸습니다. 저도 예전을 떠올려 보면 열정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를 시작을 하고 나서야 열정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예전에 저처럼 개쩌는 것을 만들고 싶어서 결국 간단한 일조차 시작을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